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이제 초가을인데, 뭐 예전에도 뭐 가을 장마라든지 가을 태풍이 이제 이슈가 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가을비나 뭐 가을 태풍이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도 그렇고 뭐 지방 남부 쪽도 비가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무를 뭐 현장에서 보시거나, 그죠? 아니면 뭐 운전을 하시거나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운전 컨디션이라든지 상황, 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올 때는 뭐 일을 업무로 보시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어떤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분이 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프라모델이나 이렇게 고전파를 하셨던 유튜버 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죠? 또 심지어 자기 채널에 제 원드래곤 채널도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1000명 고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이나 또 구독자 분들이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또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또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000분 이제 구독자 1000분 달성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는 구독자 이벤트 선물도 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안 하는 추세 같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이제 구독자 수 좀 늘리려고 뭐 이렇게 구독했다는 거 인증해가지고 이리저리 뭐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이제 뭐 선물 주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순수하게 이제 축하 혹은 자축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선물 추첨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뭐 이벤트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제 공개할 건 아니지만은 기획을 해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실행하고 현실하려 그러면은 좀 절차라든지 좀 시간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2000명대일 때 할지 아니면은 차후에 좀 이렇게 여건을 봐가면서 집행을 할지. 그래서 그건 삼각형 정도로 해두고, 제가 공지 올렸듯이 좀 이제 원래는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소장용이 좀 안 된 거죠. 근데 또 이렇게 1000명까지 또 달성하게 되고 하니까 좀 조립 영상,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장용도. 근데 좀 조립하는 걸로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까, 일단 우선 선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키트 있잖아요, 부사조 키트. 제가 이제 황금사자하고 그 폭룡 2개는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3종 이제 시리즈 완성이 되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완구 말고 이제 프라모델 한번 구해보려 그러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 이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중고장도 좀 뒤져보고 해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형 동호회 분, 모형 애호가이신 찌꾸리님께서 흔쾌하게 이제 이렇게 분양도 아니고 그냥 주셨습니다. 택배비까지 다 본인이 부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찌꾸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페인트 주문한 상태라 가지고 일단 좀 도료나 이렇게 준비되면은 작업 준비해 가지고 제가 조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취미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 자전거도 있고, 뭐 등산, 낚시, 뭐 스포츠 댄스, 뭐 게임, 그죠? 뭐 서바이벌, 뭐 여러 가지 취미들, 뭐 동호회 활동하시는데, 모형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뭐죠? 좀 관종이나 아니면은 뭐 찐따나 아니면은 뭐 타인한테 좀 해끼치는 사람들, 좀 해로운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비율이 젠틀하시거나 그죠, 쿨하신 분들이 많고 뭐 추측에 최소한 타인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원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도 약간 용기가 필요하고, 또 개설한 이후에는 꾸준한 그런 어떤 근면함이 좀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역꾸역 해왔는데 참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좀 성의를 가지고 또 좀 좋은 컨텐츠 제 여건하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책임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뭐 만들 건 아니고,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든 키트들은 리뷰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키트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뭐 1000명 돌파 또 감사 인사 드리는 겸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키트는 이제 박스 굉장히 크죠, 그죠? 이게 무려 1:24 스케일입니다. 1:24는 우리 보통 자동차 프라모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아카데미가 1:24거든요. 이게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요번에 리뉴얼된 녀석이죠. 근데 얘하고 스케일이 같은 덤프트럭이 80년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것들이 있었나. 당시 제가 문방구 다닐 때 저도 이제 이렇게 자동차 프라모델 그죠, 사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다 모토라이즈입니다. 이제 건전지 넘어가거나 태엽 방식은 잘 없었어요. 제 나이 때 위에 제 형님 위로 나이대에서는 뭐 태엽도 좀 그때 많이 가지고 노셨고, 제 나이대에서는 태엽은 많이 없었고 건전지 모터 형식이에요, 그죠?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덤프트럭까지 나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옛날에 이 키트 보고 이런 것들도 살 수 있었구나, 소년들이. 우리 당시 제 시골에 이제 놀 때 생각해 보면은 이 덤프트럭 프라모델은 생각도 못하고 완구로는 있었어요. 이제 그 뭐죠? 이 얇은 플라스틱 이렇게 공기 넣어서 뻥튀기 한 거 있잖아요, 그죠? 큼지막하게 이제 모래밭에서 이렇게 굴리면서 놀 수 있는 거, 삽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완구는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정교한 프라모델, 특히 모토라이즈는 못 봤죠. 도시에 사는 소년들이 뭐 백화점에 가면은 뭐 볼 수 있거나, 뭐 부산 같으면은 뭐 보따리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 엄청나게 고가의 그 키트겠죠, 그죠? 그래서 덤프트럭, 이 자동차 모토라이즈 이거는 보고 너무 쇼킹해가지고 어떻게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차 이름은 여기 이제 후소 덤프라고, 덤프트럭이라고 되어 있고, 이 FUSO라고 후소라고 적혀 있죠. 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덤프트럭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동차 사업이 옛날에 삼성에서 했다가 이제 접었는데, 그때 삼성에서 들여온 덤프트럭이 이 후소 회사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제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미쓰비시는 현대차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대 지분을 가진 회사죠, 그죠? 현대차 초기에 엔진이나 뭐 자동차 기술들을 후소에서 많이 제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국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차 이름은 후소고, 여기 보면은 이제 V10 360마력 10톤 트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10톤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뭐 20몇 톤짜리 큰 것도 있긴 했었는데, 그죠? 그리고 일본 말로 이제 후소, 단푸, 토라쿠라고 해가지고 후소 덤프트럭. 그리고 이 후소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부초 아시죠? 우리 그 연못이나 이렇게 개울에 보면은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는 풀 있지 않습니까? 수생식물. 그 후소가 부초라는 말인데, 부초가 이제 물에 떠다니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풀이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주하거나 정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트러커의 인생이 일본이죠, 그죠? 이제 어떤 한 회사에 그죠, 회사 근처에 정주하면서 그죠, 출퇴근해서 그 회사 내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전국 여기저기 사방팔방을 이제 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현장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부초라는 차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색상 자체도 지금 초록인 게 풀색깔이죠, 그죠? 이거 뭐 노린 겁니까? 근데 뭐 부초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 더 드리자면은, 한때는 제가 이제 영화 감상이 좀 취미인 때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마이너한 영화들도 많이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파일 같은 거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지금 영화 감상 취미를 만약에 한다면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나 노력이나. 근데 그 부초라는 영화 제목에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예전에는 뭐죠, 유랑극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기회 이런 것들, 그죠? 뭐 무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이렇게 돈을 받고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 그룹이 있었거든요. 국내에도 제가 80년대에 이제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시골 골짜기에 이제 5일장 있으면은 그 서커스 단이 왔어요. 서커스 천막 쳐가지고 사람들 와서 안에 서커스 기회 보고 약을 사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내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골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구경 갔던 적도 있고,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게 그 서커스단이 이제 올 때 이제 뭐 퍼레이드 같은 건 없었죠, 마땅히. 그래서 그 정도 뭐 서양급은 아니고 이제 그 천막 같은데 벽에 그 벽화가 그 얼굴은 여잔데 몸은 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야, 정말 저렇게 뭐 희한한 사람 혹은 뭐 이렇게 뭐 반인 반수 같은 그런 인간이 나오나, 그런 막 설레임도 가졌던 그게 지금도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초라는 영화도 이제 그 어떤 기본 그 틀이 그런 유랑극단이 이제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와 또 그 내부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신, 그리고 사람이 또 살아갈 때 있는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들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저희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도 그렇고 뭐 젊은층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 부초, 이름이 같으니까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부초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도 아마 잘 찾아보면은 부초 영화는 유명하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 이름이 부초라는 차고, 무려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고전프라 구입하다 보면은 이 트럭이라 이런 애들은 이제 크잖아요. 일단 승용차나 스포츠카 사이즈를 훨씬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1대 28이나 1대 32 스케일이 많습니다. 좀 다운 사이즈 해가지고. 근데 동스케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미츠바라는 회사가 이제 종합회사입니다, 사실. 뭐 밀리터리 탱크도 많아요, 종류가. 당시에는 컨회사였던 것 같아요. 특징이 여기 보면은 브릿지 스톤, 중량물 전용 타이어 10본,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1본 부회가 부착이 되어 있다 돼 있고, 좀 독특한 게 그 타이어 브랜드 회사까지도 명칭이 되어 있네요. 뭐 미쉐린이든 어떤 거든, 그죠? 굿이어 타이어든. 여기 브리지스톤을 썼나 봅니다. 브리지스톤이 일본 회사인가요? 타이어 회사인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통상의 어떤 자동차 모형의 밋밋한 타이어가 아니라 중량물 타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봤다. 그리고 뭐 10개씩 넣었네요, 그죠? 이렇게 단순 계산되죠, 그죠? 여기 한쪽에 4 곱하기 2니까 8, 앞바퀴 2개니까 더하기 2면 10이죠. 여러분, 그 스페어도 하나, 스페어가 아마 이쪽에 들어가나? 들어가고. 그리고, 다색, 이게 쇠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색 전사지가 다색 전사, 인쇄, 대형 데칼이 들어가 있다. 사용 모터는 덩치에 비해서는 모터 크기는 좀 작네요. 이게 FA130 모터, 그 다음에 단산 그 건전지 2본 사용하고 뭐 별매겠죠. 근데 마부치 130 모터도 그 뭐지 RPM보다는 토크 빨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속이면은 뭐 충분히 주행이 구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산 건전지는 지금 기준으로 AA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이 2개가 있는 게 얘 이름이 뭐죠? 이게 짐칸인데 바스켓이라고 하나?
들려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흙더미나 돌더미를 실어주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버리는 현장이나 아니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이걸 들어야 리프트업을 해야 이제 이렇게 다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렇게 가동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터 가동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이트 박스는 타미야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미츠바시에서도 화이트 박스를 이렇게 해준대요.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이제 박스가 크고 이 박스 크기가 30cm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30cm 잡니다. 예, 그죠? 40cm가 넘겠네요, 그죠? 예, 길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야, 이게 지금 이거 트럭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틸팅이라 그래가지고 엔진이 이 캡 하단부에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정비할래 그러면은 이 캡을 이렇게 열어 젖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비하는데 이것도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놀랍네요. 다만 조금 이제 좀 슬픈 일이,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정비하시다가 이게 내려와서 크게 다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부족할 때.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재수 없어 가지고 다치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리고 10기통 엔진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뭐 10DC8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V10이고 아마 V형 엔진이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한쪽에 5개씩. 그리고 실내에는 이렇게 이제 승용차하고 달리 와이드, 굉장히 와이드하죠. 그래서 이제 의자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일본 차니까 이제 이게 우측 핸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시골 말로 뭐 대구라 그러죠, 그죠? 그 이제 차동 장치,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하중에 따른 판 스프링까지 여기 와 구현을 했나 봅니다.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고중량 타이어까지도 들어가 있다. 이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당시 금액이, 야, 이게 지금 80년대 기준으로 3,800엔이면은 타미야에서 이제 그 모터라이저 탱크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빅스케일이 1:24거든요. RC 탱크 제외하고. 그 타이거 1이 제가 기억하기에 80년대 한 4,000엔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4,000엔? 3,800엔, 4,000엔. 그러니까 타미야 타이거 1 진짜 값 정도 되네요. 그만큼 가격은 상당하다. 그리고 또 좀 놀라운 점이, 미츠바시에서는 트럭이 꽤 여러 종이 나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종이 나왔는데 무려 시리즈 1번입니다. 트럭 시리즈 1번. 소란이 좀 많이 길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보고, 또 괜히 또 이게 뭐지? 제가 프라모델 뭐 리뷰하는데 리뷰나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또 의외로 제가 그냥 뭐 추억담이나 썰도 좀 풀잖아요, 그죠? 오디오가 좀 비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이제 좀 썰을 깔고 있거든요. 썰이 또 썰만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또 뭐 이 덤프 트럭하고 관련된 썰도 좀 잠시 후에 한번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패키지 한번 못 볼까요? 이게 지금 초판일 수도 있겠어요. 보통 제가 고전프라 이렇게 입수하다 보면은 초판인 경우에 카탈로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팜플렛 같은 거 있고, 덤프 트럭 말고 이제 이게 이제 트랙터죠, 그죠? 뒤에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트레일러, 혹은 뭐 이렇게 그 자동차 공장에서 막 나온 자동차 신차, 그걸 이제 딜러들이라든지 현지에 이제 배송하기 위한 그런 자동차 수송차,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많이 나왔다. 멋있네요, 정말. 이거 좀 또 사고 싶네. 멋집니다. 그리고 뭐 차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옛날에는 연예인 사진도 책받침으로 나오고, 그죠? 뭐 에어울프나 이런 외화 시리즈도 책받침으로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책상에 딱 두고 이렇게 감상하거나, 아니면 좀 흔치 않은 그런 자료나
혹은 뭐 화보, 사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뒀지 않습니까? 목표 수집책에 꽂아둘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잘 자기가 또 잘 써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도 있고 초판 같은데 이게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다 세세하게 보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국민학생들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차량에 대한 지식도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아무래도 청소년 정도는 돼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완성 장려가 있는데, 와, 심지어 모터라이즈인데 엔진 내부 재현에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보던 그런 트럭들하고 뭐 비슷한 풍이니까 80년대 추억 회상에도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일단 박스 자체도 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 캡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미쓰비시 마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한번 키워볼까?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치워진 건 아닌데 이제 미쓰비시 마크하고 이제 이렇게 푸소 이 각인까지, 그리고 트레드가 정말 살아 있습니다. 실차 같은데 이거는. 와, 이게 80년대 물건입니까? 고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8개니까 뒷타이어 정도 될 것 같고, 이건 앞바퀴하고 스페어 타이어 같습니다. 그리고 휠도 블랙 휠인데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뭐 물론 요즘에 그런 것까지는 기대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프론트 휠즈, 리어 휠즈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크롬 도금 파츠도 어리어리하네요, 진짜. 근데 지금 찢겨 있어가지고 지금 뜯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본도 이게 좀 훔쳐가는 애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 찍어놔가지고 지금 빼서 보여드리긴 힘들고 이렇게 들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휠캡 부분인데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여기도 찍어놨네요. 이거 좀 손을 못 대겠네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이제 그 뭐지 그릴 부분에 이제 고급감을 주기 위한 실제 차량에 이제 크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롬이 되어 있고, 엔진 헤드 부분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클리어 파츠하고 대형 데카 습식 전사지죠, 그죠? 그리고 블랙 파츠들이 있는데 이게 찍어놔가지고 뜯을 수는 없고 또 파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좀 설명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서를 대충 봐가는 게, 파츠를 지금 꺼내보는 건 힘드니까. 22분 뒷면에서 단계가 이제 모터는 이렇게 넣고, 모터 보통 일본 제품들은 별매예요. 포함된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별매로 뭐 마부치 거를 많이 쓴다. 그리고 엔진, 이게 이제 엔진이 크니까 엔진 속에 모터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가려져 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차량과 거의 동일한 그 동력 전달의 그런 메커니즘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차량 캡 부분인데 파츠가 굉장히 많네요. 클리어 파츠 부착은 당시 무수지 같은 게 개발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깨끗하게 붙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만약에 이게 문방구에 팔았다? 제대로 저도 잘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거의 클리어 파츠부터 해가지고 디테일 파츠도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고, 실내 내부도 시트 3시트에다가 대시보드 그런 것들을 또 잘 구현해 두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건전지 자리는 어디냐, 스위치 자리는 어디냐 이건데, 이게 좀 건전지 접속 부위들이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 캡 부분, 그러니까 시트 부분 그 하단 부분에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시트 부분 뒤쪽에 간이 침대 같은 게 들어갈 만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딱 공간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실제 차량의 그런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모터라이즈 그런 기믹 메커니즘을 넣었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별매 같은데 꼬마 전구를 헤드라이트에 넣으면 점등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부에는 뭐 바게트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뭐 짐을 더 추가로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사다리에다가, 야, 이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는 AA 건전지 2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납을 하고, 그리고 틸팅이 됐을 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위치 같거든요. 버튼식인가요? 스위치. 그리고 배선도, 회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뭐 공사에서 완전 기초가 됩니다. 우리 뭐 옛날 국민학생 때 과학 시간에서 이제 봤던 그런 배선 같습니다, 그죠? 스위치는 얘기가 되는데 스위치 위치가 어디에 세팅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차륜의 축, 앞바퀴는 조향이 가능해야 되니까 샤프트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리벳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구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동력 샤프트, 여기 크라운 기어 축이 있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축을 2개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뉘앙스상 한 구동축은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대 그 샤시 부분에서 실제 차량처럼 이렇게 사다리 구조죠, 그죠? 격자군이. 그래서 그 실제 차량 덤프 트럭을 만들어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디테일이네요. 어린 나이에 차량에 자기가 직접 덤프 차량을 만들어 본다는 느낌은 상당히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륜하고 전륜 배치가 되고, 모터하고 연결을 하는 그 샤프트를 보고 싶네요. 이게 지금 실제 차량처럼 그런 축이 딱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구동축은 얘가 될 것 같습니다. 2개가 다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캐치 못했고 지금 여기 엔진 내부에 모터가 이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배터리 같습니다. 2개가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것 같고, 뭐 연료통이나 혹은 여기에서는 이제 에어 브레이크니까 산소통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라지에트 그릴, 열교환기. 실제 차량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타이어도 끼우고, 뭐 배기 파이프류들이나 그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파츠들은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배기통이 끝단에 이렇게 맞물려 있고, 아무래도 이 M5 파츠가 이제 대형 연료통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화물 적재 칸 실을 수 있는 부분이고, 성인이 된 제 기준으로도 얘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스프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압 실린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압으로 밀어 올려 가지고 이 적재 칸을 리프팅 했다가 다운 했다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스프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눌려주고 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내렸을 때는 딸깍해서 이렇게 걸려주고, 딸깍이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스프링 힘으로 딱 올라오고 리프트 업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장치가 되고, 이건 뭐 그냥 실차 그대로인데요. 뭐 RC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좀 애교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차는 너무 귀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조립으로는 좀 손대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다만 이제 당시에도 이런 대형 1:24 스케일의 이제 덤프 트럭도 나왔다, 이런 데서 이제 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덤프 트럭 키트도 한번 소장해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제 키트도 참조해 가지고 한번 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을 하나 하자면은, 요건 또 약간 이제 몬스터 트럭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몬스터 트럭들은 이제 타미야제에서 나왔잖아요. 뭐 몬스터 비틀 주니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 80년대 옛날에는 타미야뿐만 아니라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세가라고 나왔죠. 이 하세가는 그 비행기 메이커로 굉장히 유명한 그 전통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비행기 프라모델 밀리터리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몬스터 모터라이즈 사륜 구동 트럭도 출시를 했었다. 이거 굉장히 레어입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레어. 이런 것들도 했는데, 이제 결국은 품질에서 제일
뭐지 성능을 기준으로 하면은 타미야 미니카나 타미야 모토라이즈에 비빌만한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다 이제 다 소멸해 버렸죠. 사장돼 버렸죠. 그죠? 타미야만 살아남고. 하지만 옛날에는 비행기 명가 하세가와에서도 이런 몬스터 트럭을 만들었다. 얘 이름은 지금 고릴라네요. 그죠? 고릴라. 굉장히 귀한 녀석입니다. 뭐 저는 트럭도 좋아하니까. 오늘은 일단 리뷰 영상이 이제 트럭이었는데 제 추억을 잠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끝마무리에 이제 첨언하자면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나 90년대 초였나 제가 이제 그냥 어릴 때죠. 근데 학교 근처에 이제 약간 넓은 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하얀 어마어마한 트럭이 주차를 해뒀어요. 당시 우리 시골 동네 근처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산에 길을 내거나 뭐 다리를 놓거나 혹은 뭐 하천을 정비를 하거나 그래서 대형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녔는데 국산이었나 국산 트럭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앞바퀴에 바퀴가 하나 더 있었던 녀석이 그 학교 앞에 주차를 해둔 것이죠. 새하얀데 어마어마한 녀석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앞에 제가 영어를 읽을 수 있었나요? 누가 알려줬나? 볼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쫙 사선으로 꺼져 있었고 그 볼보 20톤 트럭인가 24톤 트럭이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트럭을 보고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계속 차 빙빙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 근데 그 볼보라는 트럭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포스였거든요. 이 바퀴도 하나 또 있고 전장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죠. 이거 진간도 크죠, 그죠. 그리고 당시에 이런 그 국산 트럭에 비해서 굉장히 멋스렀어요. 프론트 뷰, 특히 프론트 뷰가 볼보의 그런 어떤 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웨덴 감성. 그게 이제 제 국민학생 때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도 구경하고 여기 뭐 자세히 또 살펴보고 헤드라이트는 그때 사각형이었어요. 볼보. 그리고 그 대형 그릴이 블랙이었고 그리고 사선에 볼보 마크가 이제 크롬 도금되어 있었던 녀석이거든요. 네, 트럭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차 이름도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다닐 때 걔도 바퀴 하나 더 달린 그 스웨덴에서 물건 놓은 차 트럭 걔가 이제 뭐 완전히 그죠? 고급 수입 트럭차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거 보고 참 그 당시에 이 차주나 트럭커 분이 참 부러웠다. 그리고 나도 트럭커 한번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볼보 트럭을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한테는 그 국민학생 때 그 볼보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그 트럭으로 인해 가지고 볼보도 물론 뭐 인식이 좋아진 게 있겠지만은 트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 그런 추억담 살짝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